안녕하세요. 맹꽁이여서 161번째 시간입니다. 여름철 이모저모 2019년 7월 20일 지난 금요일날은 1박 2일로 우리 셀끼리 문경으로 단합대회를 다녀왔다. 문경 휴양림에서 하룻밤 자고 때마다 음식은 너무 맛있게 먹었다. 옥수수도 찌어 먹고 돼지고기 수육도 해 먹고 송집사가 직접 키운 상추도 가져와서 음식 솜씨 좋은 전혜경 집사가 김치부터 여러 가지 밑반찬을 많이 가져왔다. 나는 오랜만에 꽃반지도 만들어서 다 함께 꽃반지도 끼고 우리는 즐겁게 사진도 찍었다. 신발 벗고 맨발로 황토길을 걷기도 했다. 계곡물에 발도 담가 보았고 언제나 세론들과 함께하면 늘 즐거운 시간이다. 난 늘 생각하기를 예수 믿는 것이 노후 대책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한다. 10명이 다녀왔는데 다들 즐거운 1박 2일 휴가였다. 그리고 며칠 후에 심계섭 집사님 시어머니께서 돌아가셔서 홍송 장례식장도 다녀왔다. 오고 가는 차 안에서 얼마나 박장대소하며 즐겁게 다녀왔는지 모른다. 다른 셀 가족이 한 2명이 우리 차에 탑승을 했는데 우리 셀을 너무 부러워한다. 예수 믿는 재미가 이렇게 재밌게 행복하게 예수 믿는 셀을 보면 너무 부럽다는 것이다. 자기네 셀은 너무 재미가 없다는 것이다. 어느 단체든지 리더가 어떻게 리더를 하고 또 셀 가족들이 서로 돕고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다. 그리고 목요일 날은 새벽기도 끝나고 아침 운동 끝나고 심광희 할머니 모시고 남한산성 정상에 가서 라면을 끓여 먹고 왔다. 아침 일찍이라 사람도 아무도 없었고 편안하게 아침을 산에서 먹었다. 할머니가 얼마나 기뻐하시던지 그렇게 고마워하실 수가 없다. 나도 기분이 좋았다. 작은 돈으로 조금만 수고하면 이렇게 남을 즐겁게 해줄 수 있다는 게 나는 고마웠다. 그런데 오르막길에서 차가 힘이 딸려서 꼼짝을 안 해서 등골에서 식은 땀을 내기도 했다. 우리는 식사를 하고 산책도 했고 운동을 적당히 하고 내려왔으며 출근길에서 카센터에 가서 점검을 해보니까 엔진 오일이 없어서 그랬다는 것이다. 13년 된 차다. 이것저것 손을 보니까 경비가 25만 원이 나왔다. 부담은 됐지만 차를 바꾸는 것보다는 저렴한 경비라 생각을 하고 고치기로 했다. 그래도 자주 고장이 안 나고 잘 굴러가서 정말 감사하다. 실망스러운 권사님. 김광현 권사님은 81세고 깔끔하고 멋쟁이시다. 명품 옷과 명품 가방을 잘 들고 다닌다. 혼자서 사시고 자녀도 없다. 나는 안 됐다 싶어서 가끔 식사도 사드리고 차도 함께 타고 드라이브도 해드렸다. 집에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다. 소문에 의하면 잘 해놓고 산다고는 들었었다. 그런데 할머니가 이사하고 싶다면서 짐 정리를 한다고 하시며 와서 보고 필요한 거 있으면 가져가라는 말씀을 하셔서 오후 예배 드리고 4시쯤 집사님 집을 방문을 했다. 현관 문을 여는 순간 나의 기대했던 마음이 무너져 내렸다. 집안은 너무너무 어지럽고 엉망이었다. 내 눈에는 모든 것이 다 쓰레기만 같았다. 화장실도 가보니 온통 잡동사니들이 널려 있었다. 물 한 컵도 버릴 곳이 없었다.
모든 짐을 화장실에 다 바닥에다 그렇게 내려놓은 곳이다. 샤워는 꿈도 못 꾸는 화장실, 머리도 못 감겠다. 자기 몸은 그렇게 깔끔하게 하고 다니면서 집안 꼴은 쓰레기장을 만들어서 산다고 생각을 하니 난 정말 충격적이었고 너무나 실망스러웠다. 정이 뚝 떨어질 정도였다. 화장대 위에는 건강식품들이 10여 가지나 쌓여 있었다. 자기 몸만 위하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자식 둘도 어려울 때 자식 둘도 어렸을 때 네덜란드로 입양을 보내고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 몸만 위해서 이기적인 생각으로 사는 분 같았다. 젊어서 어떻게 사셨는지가 나는 궁금해서 사진 좀 보여달라고 했더니 다 버렸다고 하신다. 나는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동안 나에게 한 말이 모두가 거짓말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람마다 살아온 앨범을 보면 그분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읽을 수가 있는 건데 철저히 진실을 숨기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모든 게 실망스러웠다. 누구나 바른 인생관을 가지고 살지 못하면 노후의 추한 모습만 드러나게 된다. 40분 정도 머물다가 나는 할머니를 모시고 우리 집으로 왔다. 내가 저녁을 우리 집에서 먹자고 약속을 했었다. 난 오늘 할머니가 우리 집을 방문한다고 했기 때문에 아침 일찍부터 집안 청소를 하고 짐 정리정돈을 했고 할머니를 기쁘게 해드리려고 그동안 할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들도 뽑아서 액자에다 예쁘게 꽂아서 장식을 해놓았었다. 할머니도 나에게 앨범을 보자고 하셔서 나는 다 보여드렸더니 그래도 한때는 정말 행복하게 살았다고 하시면서 지금의 나를 부러워하시는 것이다. 저녁에 옥수수와 모밀국수, 비빔을 해서 함께 먹었다. 저녁에 옥수수를 쪄서 먹고 메밀국수를 비빔국수를 만들어서 먹었다. 할머니는 8시가 돼가도 가실 생각을 안 한다. 나는 졸리운데 내가 권사님 몇 시에 가실 거예요? 지금 8시예요 라고 말을 했다. 그때서 일어나신다. 할머니가 가시고 난 마음에 너무너무 허전했다. 사기당한 느낌마저 들었다. 그동안 할머니가 나한테 한 이야기가 새록새록 생각이 났다. 얼마나 그동안 화려하게 살았는지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셨기 때문이다. 나는 그 생각을 하느라 쉽게 잠들지를 못했다. 하나님, 정말 이게 뭡니까? 할머니의 진실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할머니의 사는 집을 보고 내 나름대로의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아니다는 것을. 노래교실 2019년 7월달 지난 3월달부터 매주 화요일마다 노래교실을 열심히 다니고 있다. 일이 많으면 못 가겠지만 일주일에 한 번은 참석할 만했다. 오늘도 참석을 했다. 휴가철이고 덥다가 보니 참석 인원이 조금 줄은 것 같다. 갈 때는 땀을 흘리며 갔지만 노래교실은 시원하다. 매주 신곡을 2곡씩 가르쳐 주는데 부를 수 있는 분이 있으면 손 들으라고 한다. 그동안은 양보했지만 오늘은 손을 번쩍 들었다. 그리고 앞에 나가서 최선을 다해 불렀다. 사람들이 잘한다고 하며 선생님과 함께 기립박수를 쳐준다. 박수를 받으니까 기분이 참 좋았다. 사람들이 많다 보니 용기 있는 자가 손들고 앞에 나가서 노래를 할 수 있는 것이다. 80명이
우리는 노래를 하고 있는데 손 들으라고 할 때 번쩍 들어야 지명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다. 나는 못해도 괜찮다 싶어서 번쩍 들어서 지명을 받고 노래를 부르고 박수를 받은 것이다. 박수를 받고 보니까 스트레스가 확 날아가는 기분을 순간 느꼈다. 그리고 오늘은 찬성이 어머니 찬성이와 예성이 데리고 제주 친정으로 갔다. 3살과 1살짜리 이 두 아이들을 데리고 엄마가 나가나 들어오나 힘들겠지만 그래도 친정에 간다면 새 힘이 날 것도 같으다. 기분 좋게 나는 다녀오라고 했다. 그리고 금일봉도 어저께 송금을 해주었다. 금일봉을 주었더니 어머니 어찌나 좋아하던지 주길 잘했다 생각했다. 아들은 떠나는 가족들을 공항까지 차로 태워다 주고 오면서 전화를 했는데 고민이 있다고 하면서 이야기를 한다. 공동체 재판은 다 끝이 났고 오늘부터 임원회의가 있을 건데 아들이 중간 입장에서 너무 난처하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동체 후원했던 분들도 의견은 현재 공동체 대표를 우리 아들한테 하라는 것이란다. 우리 아들이 해야 맞는 것 같다고 후원자들이 말을 한단다. 계속 의문을 제기한다고 한다. 왜 문집사님이 대표를 하고 있느냐고. 그동안 문집사님은 후원자였었다. 김 목사에게 돈 나오면 다 공동 분배를 하고 대표를 하든지 아프리카 선교사로 나가든지 하라는 것이다. 선교사로 일할 사람이 왜 돈 벌고 있느냐고 말한다는 것이다. 문 집사님은 대표로 일을 하고 싶은데 경험이 없다 보니까 선한 일을 하는데도 방법이 있어서 의견이 안 맞는 모양이었다. 각자 입장이 있기 때문이다. 춘천 윤진 선생 부부가 적극 우리 아들을 대표로 세우자고 밀어붙이는 모양이다. 인원 중에 판세를 뒤집으면 우리 아들 부부가 얼마나 충격을 받을지 상상만 해도 나는 힘들다고 한다. 문 집사님은 공동체 사역이 하고 싶으면 본인 능력으로 0점에서 시작을 하는 게 맞는데 공동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자기 사업도 뒤로 하고 팔 걷어붙이고 적극 도와주신 분이다. 정말 큰 일을 해주신 건 확실하다. 윤진 선생 부부와 함께 이제 재판이 끝났으니 여기서 문 집사님 부부는 이제 손 털고 물러나라고 했다는 것이다. 그래야 영웅이 된다는 것이다. 자기가 공동체 대표를 하려고 하니까 후원자들이 태클 걸고 반대를 하는 것이다. 대표는 우리 아들을 세우려고 후원자들은 적극 의견을 내놓는 모양이다. 아들은 머리 아프다면서 다 털고 아프리카 선교지로 떠나고 싶다고 한다. 지금도 아프리카 선교사님들이 계속 오라고 콜을 한다는 것이다. 하나님, 한국에 너무니 또 한 고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서로의 마음 다치지 않고 잘 해결되게 해주세요. 모든 의견들은 선한 뜻이 있습니다. 선한 뜻도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또 이 고개를 잘 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금방 집달리. 오전 10시 반부터 서울 동부지원에서 집행관 5명, 법원 직원들이 15명 정도가 나와서 금방을 철거하는 작업을 3시 반까지 했다. 이 금방은 우리 집 바로 앞에 있는 것이다. 지난주에도 하려고 법원에서 왔었는데 근거문 여는 사람과 보석 감정사가 있어야 집행을 할 수 있다고 2시간 있다가 철수했었다. 오늘은 다 대동하고 집행을 했다. 가게에 있는 모든 것들을 법원에서 철수를 하고 분리해서
몽땅 실어갔다. 보석은 전부 가짜였으나 전부를 한 개 한 개 감정을 했고 모든 절차를 녹화해갔다. 촬영을 해간 것이다. 금방 운영자는 아주 악질적인 사람이었다. 10년 전에 올 때 가게세 월 60만 원이었었는데 내리고 계속 내려서 20만 원까지 내려갔는데도 수년간을 월세도 내지 않고 관리비도 내지 않고 날마다 거짓말로 수년을 버텨왔다. 완전히 배째라는 식으로 큰 소리만 치고 있다. 손님과의 관계도 모든 거래가 정직하지 못하게 했으며 손님과 늘 싸움을 자주 했다. 남 줄 돈은 무조건 안 주지를 않고 그냥 막무가내로 오히려 큰 소리 지르면서 법대로 하라고 소리 지르는 사람이었다. 오히려 손님들이 지쳐서 포기하는 일이 번번했다. 가게를 비울 때도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안 되니까 법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주인이 말을 한다. 우리 상가에 입 가진 사람들은 모두 말을 한다. 악질 중에도 악질적인 장사하는 분이었다고. 악질적인 인간이었다고. 왜 그렇게 바르게 살지 못하는지 알 수가 없다. 그 사람의 속마음에 악질적인 사탄이 살고 있다고 생각이 들었다. 그렇지 않고서야 일 삼아서 악행을 하고 사람들에게 너무도 못할 일을 하며 살고 있다. 날마다 돈 없다고 하면서도 수중에 5만 원짜리 지폐를 한 주먹씩 가지고 다닌다. 한 다발씩 가지고 다닌다. 세상에 이해할 수 없는 정신병자들이 많이 살고 있다. 오늘은 하루 종일 우리 상가가 어수선했다. 양주 문집사님과 쇼생은 단체 이름입니다. 쇼생은 아침에 아들과 긴 통화를 했다. 어제 아들 전화를 받고 걱정이 되어서 집에서 간절히 기도를 했었다. 아들과 공동체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 지혜로 인도하여 주시고 마무리 지어 주시옵소서. 사건을 말하자면 지난번 임원회의에서 문집사가 세륜이와 가빈이를 자기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 대표를 뽑는 투표를 했다는데 5대5로 나왔다는 것이다. 아들 표는 춘천 사는 김정환 선생님과 지종 선생님이고 아들 생각은 사역하면서 경험이 없는 문집사와 안 맞는 게 많아서 혼자 힘들어 하던 중에 아프리카 선교사로 떠나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모든 걸 문집사에게 맡기고 문집사 마음대로 날개 달고 사역을 하라고 했단다. 그리고 모든 후원자들이 대표를 문사범이 해야 된다고 했지만 아들 생각은 한국의 모든 걸 잊어버리고 자기에게 할당된 돈만 받으면 아프리카에서 자기 뜻대로 새로운 공동체를 해보겠다고 한다. 문집사에게 다 속마음을 말을 하고 8월 말까지만 일을 하겠다고 했단다. 그리고 아프리카 선교사로 떠나서 살겠다고 말했다는데 하루 만에 문집사가 아들에게 말을 하길 이번 주까지만 일을 하고 그만두라고 말을 하며 학원 다니는 것도 당장 내일부터 다니지 말라고 하더란다. 학원비도 다 냈었는데 문집사가 수호생돈 7억 원에 눈이 멀은 것이다. 문사범이 아프리카로 떠난다고 하니까 문사범을 막보고 혼자서 실권을 누리려는 것이다. 공동체 돈 7억 원을 먹으려고 하는 것이었다. 사건 터지고부터 문사범에게 친동생처럼 아끼고 사랑해주던 사람이 돈에 눈이 멀어서 이렇게 엉뚱한 행동과 말을 하는 것이다. 학원 다니지 말라는 말에 아들이 속이 뒤집어지면서 7억 원의 공동체 돈 전부 공동 분배를 해서 없애겠다는 생각을 한 것이다. 춘천 정환 선생과 후원자들에게 이 소식을 말을 하니까
전부 같은 생각을 하면서 대표를 문사범이 하든지 공동체 돈 7억 원을 전부 분배하든지 공동체 자금에서 문사범에게 월급을 줄 테니까 문사범이 애들을 데리고 있으라고도 하더란다. 지난번 김 목사 사건 때 법적인 싸움이 있었다면 지금 싸움은 지능적인 싸움을 해야만 한다. 문 집사가 일 처리를 하면서 큰 돈을 만지더니 마음이 변한 것이다. 사람이 돈 맛을 알면 이런 일이 있나 보다. 문 사범은 여기까지 돈을 모르고 살아왔다. 돈 맛을 모르는 것이다. 돈 수십억을 아들 손에 주면 아들은 무조건 문 집사에게 주는 식으로 일 처리를 해온 것이다. 문 집사가 이렇게 변할 줄은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다고 한다. 전부를 들어보니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난 기도밖에 할 게 없어서 기도만 했다. 하나님, 솔로몬의 기도와 지혜가 필요합니다. 누구의 유익도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공평하게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빗속을 뚫고 미사동을 가다. 아침 운동이 3일간 휴가다. 그냥 보내기가 너무 서운해서 운동하던 시간에 미사동 뚝방길을 걷고 부침개도 부쳐서 먹고 오자고 제안을 했더니 다들 좋다고 한다. 순자씨, 승주씨, 나 셋이서 가기로 했다. 장마가 끝났다고 하더니 밤새도록 천둥과 번개, 소나기가 아침까지 내렸다. 내가 부침개 준비를 하고 승주씨는 커피, 순자씨는 과일을 준비했다. 비 온 뒤에 아침이라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 우리 셋은 1시간을 걷다가 팔각정에 돗자리를 펴고 부침개를 해먹었고 운치 있고 보기 드문 경험을 했다. 중간중간 소낙비가 왔지만 우리는 안전하게 준비해간 것을 먹고 대화를 하며 시간을 보냈다. 9시 반경에 집으로 왔다. 조금만 부지런하면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 오늘도 감사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또 읽겠습니다. 건강하세요.